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지역을 순방했죠. 이후 미국의 중동 정책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최대 맹방인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띄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중동 정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혜기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첫 공식 해외 순방을 가졌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트 연합이 그 대상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중동에서 미국의 최대 맹방인 이스라엘이 제외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요청했는데도 제외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는 방문했던 중동 순위파 왕정 국가로부터 약 2조 달러의 투자 및 구매 계획을 약속받아서 큰 성과를 올렸다 자랑했어요. 그런데 뭐 약간 좀 과장된 것 같아요. 실제로는 한 7천억 달러 정도. 예, 어쨌든 그것도 엄청난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순방 도중에는 이란과의 외교적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등 중동에서 새 질서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의 뉴욕타임즈 등 언론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조화가 약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스라엘 언론들은 트럼프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해고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번 순방으로 트럼프의 미국이 중동 정책을 기존의 친이스라엘 중심에서 중동 순위파 왕정국가 중심으로 바꿨다. 뭐 이런 비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의 그간의 어떤 대통령보다도 친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번 순방을 보면서 좀 이제 바뀌어가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존 중동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주축이 있는데 하나가 친이스라엘이고 또 하나가 반이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트럼프는 그 어떤 역대 미국 대통령보다도 극단적인 친이스라엘, 극단적인 반이란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집권 일기 때 앞서 집권 일기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또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 아랍 국가의 수교를 추진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만들어서 추진했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친이스라엘적이었고 반이란적이었죠. 그런데 이번 순방에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 사이에 좀 금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취임 시작할 적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좋아 보였었는데 네, 처음으로 지난 만나기도 하고 2월 초에 네타냐후가 백악관을 방문했서부터 네. 약간 금이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당시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네.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을 먼저 만나서 이란을 갖다가 공격하는 군사 공격하는 안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트럼프와 만나서 그 안을 내밀었는데 트럼프가 상당히 언짢아하고 불쾌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트럼프가 그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신뢰를 접었고 그래서 결국 지난 1일 날 5월 1일에 그를 유엔 대사로 발령내는 형식으로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밀어붙이는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트럼프가 상당히 주저하고 싫어한 거죠. 대신에 이란과의 외교적 대화, 외교적 협상을 먼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세운 거죠. 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4월 7일 네타냐후와의 백악관 회담 때 불쑥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한다 이렇게 네.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네타냐후가 상당히 좀 멋쓰기하고 황당해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미리 통보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서 발표한 것 자체는 이스라엘로서는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죠. 그렇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탈동조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또 이번 중동 순방에 앞서서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인질 에단 알렉산더의 석방을 이스라엘과 빼놓고서 하마스와 직접 교섭하고 협상해서 석방시켰고 또 이번 순방 직전에 지난 7일 예멘의 후티 반군과의 휴전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못 받았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받았다는 CNN 보도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빼버렸고 이번 그렇죠. 방문에서.
더구나 이번 방문국에 카타르를 집어넣는데 이 카타르는 하마스를 가장 지원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더 기분 나쁜 중의 하나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또 여전히 위장된 지하드 체제다 하는 시리아 과도 정부의 대통령 그 샤라를 만났고 또 전격적으로 제재를 해제시켜 줬습니다. 그렇죠. 네. 아흐마드 샤라는 알카에다의 산하 조직인 누스라 전선을 이끌었고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제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네. 제재까지 해제시켜 준 거죠. 불편하겠네요. 네. 네. 또 특히 후티 반군 문제는 상당히 좀 제가 봐도 트럼프 상당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미국과는 휴전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한다. 이렇게 말을 이미 휴전할 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14일 날 사우디 리야드를 방문해서 내가 후티 반군과 휴전했어요. 막 이런 좋은 성과에 자랑하고 있는데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날려서 이스라엘 전역이 방공 사이렌을 울리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네. 또 15일 카타르에서는 이란과의 핵 협상이 거의 타결됐다. 일종의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란의 핵먼지를 만들지 않고 협상을 타결짓는데 근접했다. 장기적 평화, 매우 진지한 협상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이 이렇게 조금 바뀌어가는 이 배경은 뭘까요? 이번 트럼프 중동 정책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네. 13일 날 사우디 리야드 압둘 아지즈 국제 컨퍼런스 센터에서 트럼프가 직접 한 연설인데요. 상당히 긴 연설인데 좀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위대한 변화, 그리고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에서 벌어지는 이런 눈부신 발전, 이런 거는 서방의 이른바 네이션 빌더, 국가 건설자 혹은 간섭주의자, 네오콘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는 그 본인들의 본인들이 자기들의 역사와 전통을 인정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평화, 번영, 진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본인들의 유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적 전통 이런 것들 갖다 껴안는 사람들이 한테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외국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스스로 해야 한다. 네. 약간 좀 해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국가 건설자. 예, 뭐 이런 간섭주의자, 것들이. 네. 뭐 네오콘 이런 말인데 이건 누구를 지칭하냐면 미국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관찰하기 위해서 아프간이나 이라크 등지에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고 또 그 전쟁을 일으킨 뒤에 현지 정부와 국가를 재건해 주겠다. 그러면서 수조 달러를 퍼붓고 그런 프로그램을 짠 이른바 그러니까 국가를 재건한다. 국가를 만든다 해서 네이션 빌더라고 하고 잘 아시다시피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은 미국의 네오콘이라는 세력들 신보수주의 세력들이 밀어붙인 거죠. 네. 이런 사람들 비판하는 기존의 미국 정책을 이끌은 사람들 비판하는 거죠. 트럼프가. 우리는 네. 나는 이제 그런 해외에서 전쟁 안 일으키고 그런 해외 군사 개입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다른 국가들의 가치와 전통을 무시하는 오만으로 무리하게 해외 문제에 개입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망쳐놨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 말 자체만 듣고 보면은 네. 마치 진보적인 사회주의자 연설을 듣는 것 같은 그렇죠. 것같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이런 말도 했어요.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신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나의 일은 미국을 지키는 것이다. 이건 뭐 트럼프는 이번 중동 순방에서 가치와 이념의 바탕을 둬서 개입하던 미국의 군사 기존 정책을 이제 포기해 버리고 네. 오로지 미국의 현실적 국익만 바탕을 둔 중동 정책을 펼치겠다. 그러니까는 기존 즉 미국의 중동 정책의 두 가지 주축 친이스라엘, 친이란, 아니 반이란. 여기에 기조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뜻이라 볼 수 있겠죠. 미국의 이익을 챙기겠다 이런 네. 쪽으로 정책을. 가치와 이념 이제 이건 중시하지 않겠다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미국의 중동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요? 또 중동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앞서 말한 대로 미국 중동 정책의 두 주축이 친이스라엘 반이란이었는데 네. 그 친이스라엘 반이란 중심의 정책에서 수니파 아랍 국가 중심의 거래주의적 정책으로 바뀌었다고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 전쟁을 그만두자라는 국제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계속 전쟁을 밀어붙이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구구 내각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가 마이크 허컵이라는 사람인데 미국 내에서는 이른바 이스라엘이 가자를 점령해도 좋다, 서한 지구를 점령해도 좋다 할 정도의 아주 극단적인 시온주의자인데도 이 사람조차도 이번 순방을 놓고 이스라엘이 계속 불평을 하니까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허가를 요구받지 않는 나라다, 이런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가자 전쟁이 지금 2년 6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 예. 중동 정세가 지금 묘하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밀어붙여서 이란도 공격하고 특히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의 최대 동맹국도 공격해서 거의 괴멸시키는 수준으로 약화시켜버렸고, 네. 그래서 중동에서 이란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려야 되는 형국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과 네타냐후 총리가 좀 약간 오히려 고립되는 형국이 아니냐, 이런 진단이 막 나오고 있어요. 네. 즉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갖고서 이란과 그 동맹 세력인 저항의 축을 약화해 놓은 현 상황에서 오히려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이 중동의 새로운 질서를 갖다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네. 트럼프의 미국이 사우디의 공고로 시리아의 제재를 해제하고 후티 반군과 휴전하고 이란 간 외교적 대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사우디 등 순위파 왕정 국가와 상업적 거래를 많이 해서 뭐 7천억 달러 내든지 2조 달러를 챙기고 네. 사우디나 카타르 등 미국의 첨단 무기와 AI 뭐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얻고 있고, 특히 이번에 사우디와 미국이 그 사우디의 민간 핵 개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로서는 이란도 핵 개발하는데 이제 사우디까지 핵 개발을 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2년 반 동안 죽을 과실은 중동의 순위파 아랍 국가들이 챙겨가는 거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트럼프 이후에 미국의 중동 정치의 큰 틀은 트럼프가 직접 추진했던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네. 집권 일기 때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수교하도록 트럼프가 압력을 넣어줬는데 네. 물론 아브라함 협정 프로젝트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을 끝내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과 수교는 없다는 얘기를 거듭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선을 긋고 있는 거죠. 네. 오히려 네타냐후 정부는 이제 이 아브라함 협정 프로젝트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전쟁을 더 끝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네. 근데 네타냐후는 이런 거죠. 가자 전쟁을 끝내게 된다면은 내려와야 되죠. 군다면은 내려와야 되죠. 구구대 거기 포함해 있는 구구 강요들이 그만두겠다는 거고, 그 그만두게 되면 내각이 붕괴되고 예. 자기가 정권을 잃게 되고, 정권 잃게 되면 자기 부패 혐의 수사가 들어가고 감옥에 가야 되는 그렇죠.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전쟁을 끝낼 수도 없는데 이런 아브라함 협정 프로젝트까지 얽혀가지고 오히려 국내 안팎이 더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죠. 네. 그래서 트럼프의 이번 순방 때 네타냐후는 오히려 가자 공격을 강화하고 점령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순방 때 매일 수백 명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물론 그동안의 그 전략이란 이런 거죠. 우리가 확전하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뭐 실제 그런 면이 있죠. 그렇죠. 극단형은 이런 벼랑 끝 전술을 극단적으로까지 밀어붙였는데 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로서는 국제사회에서 최고 밉상이 되고 방해꾼으로 지금 등극되고 있죠. 왜냐하면 네. 지금 가자지를 이제 완전히 점령하겠다 이렇게 하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는 네. 드디어 주민들을 갖다가 그때는 주민을 못 나오게 했는데 주민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1,000명 정도가 시리아로 와서 유럽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약간 이제 선별된 사람이긴 하지 처음에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전쟁 계속하고 주민들을 내보내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 네. 이제는 제재를 하겠다고 최고 압박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스라엘이 소외되고 있고 네타냐후는 트럼프에서 해고됐다 이렇게까지 비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임 총리였던 나프탈리 베네트가
중동은 우리 눈앞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의 적들은 강해지고 있는데 네타냐후와 그의 도당들은 마치 없는 듯이 마비됐고 수동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총선이 2006년 10월 27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때까지 갈 것 같아요. 네타냐후의 집권이.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네타냐후가 무슨 일을 저지를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중동 많은, 분쟁이 네. 악화될지 안 악화될지 아니 네. 평화의 전기를 잡을지 트럼프와 네타냐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자 전쟁이 지금 고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샘 쿡의 Bring It On Home to Me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